안녕하세요. 당신의 몸을 먼저 생각하는 트레이너 바디메이커의 케빈입니다. 지리송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저희가 이제 무릎의 통증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운동법 1탄이 나갔어요. 오늘은 이제 2탄인데 저번에 우리가 이 폼롤러를 가지고 근육을 풀어주는, 특히 우리 허벅지, 우리 뼈가 지금 다리뼈가 2개가 있어요. 물론 더 있어요. 더 뒤에 옆에도 있지만 크게 봤을 때 대퇴부와 하퇴부로 나뉩니다. 그래서 저번에는 우리가 대퇴부에 붙어 있는 근육들과 그 근육들이 왜 무릎에 영향을 주고 무릎 통증에 영향을 주고 그 무릎 통증을 유발하는 근육들을 푸는 법에 대해서 오늘 저번 시간에 배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하퇴부의 근육들을 풀어주는 방법, 그리고 하퇴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스쿼트를 했을 때 무릎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이제 운동학적으로 안 좋은 기전들, 그러니까 무릎의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기전들을 만들 수 있는 아주 문제를 많이 유발하는 근육들이 있어요. 그 근육들을 오늘 푸는 법과 그 다음에 그게 왜 무릎에 문제를 일으키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앉아서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앉아서 일단은 옆으로 한번 우리 일송쌤 돌아보세요. 간단한 테스트 하나 해보겠습니다. 집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봉을 들고 있죠. 이 봉 또는 이게 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벽 앞에 쓰셔가지고 보통 제가 주먹이 보통 이 가로 사이즈가 한 10cm라고 보고요. 실제로 한 10cm 줄자가 있으면 줄자로 재서 발 앞에다가 놔주시면 돼요. 그럼 지금 10cm 거리가 있죠. 그 상태에서 이 무릎이 발끝에 닿아야 됩니다. 우리 일총쌤 한번 해보겠습니다. 밀어보세요. 쭉. 오케이. 됐습니다. 자, 이때 중요한 건 뒤꿈치가 바닥에 떨어지면 안 돼요. 자, 이거를 정면에서 볼게요. 되게 디테일하게 보셔야 돼요. 이게 지금 무릎이 앞으로 나와 있는 게 그냥 앞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방향이 있습니다. 디렉션을 잘 하셔야 돼요. 자, 정면으로 보고. 자, 10cm 정도 거리를 뒀어요. 발은 정확하게 11자를 놓고요. 1자를 놓고 그 상태에서 무릎이 두 번째 발가락을 향해서 정확하게 스트레이트로 앞으로 나와서 봉에 닿든지 벽에 닿으셔야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오케이, 닿았어요. 닿았을 때 뒤꿈치가 바닥에 떨어지면 안 되고요. 아치가 무너지면 안 돼요. 아치가. 지금 여기 아치가 보일 거예요. 옆쪽으로 아치 살짝만 대각선으로 보여줄까요? 그렇죠. 이 상태에서 돌아보겠습니다. 닿아볼게요. 아치가 떠 있어야 돼요. 자,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자, 우리 스쿼트를 했을 때 우리가 풀 스쿼트를 자꾸 하시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뭐 하프 스쿼트만 해도 뭐 문제는 없다고 하시는 분도 많지만 결국에 움직임이라는 건 우리 고관절이 나올 수 있는 움직임, 발목이 나올 수 있는 움직임, 무릎이 나올 수 있는 움직임 다 만드셔야 돼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전 구간에서 스쿼트를 할 수 있고 전 구간에서 스쿼트 했을 때 각 각도마다의 근력들을 다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목을 잡아주시는 게 중요한데, 자, 스쿼트를 만약에 딥 스쿼트를 했을 때는 무릎이 아까 말한 것처럼 발끝보다 한 10cm 정도 나올 수 있는 정도의 가동성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근데 이게 안 되시는 분들이 스쿼트를 많이 하죠? 네. 풀 스쿼트를 많이 합니다. 풀 스쿼트를 하게 되면 어떤 형태가 벌어지냐면 이걸 거의 대부분 이렇게 들어갑니다. 발이 안 나오기 때문에 발끝이, 무릎이 안 나오기 때문에 발끝이 바깥으로 살짝 벌어져요. 벌어지면서 벌어진 상태에서 얘가 정면으로 나온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잘 닿아요. 오히려 발에서 바깥쪽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무릎이 나오면 아까 두 번째 발가락을 향했을 때 훨씬 더 앞으로 더 잘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굉장한 문제점이 노출된 거예요. 왜? 아치가 무너졌죠. 일단 아치가 무너졌고 그 다음에 발끝이 바깥쪽에 있고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이 형태를 고스란히 우리 한번 스쿼트로 보여줄게요. 자, 발을 11자를 만들었습니다. 분명히 지금 11자를 만들었어요. 물론 약간 벌어지는 건 상관없습니다. 11자를 만든 상태에서 스쿼트, 올바른 스쿼트를 하게 되면 동작 한번 보여주세요. 발의 위치는 계속 유지한 상태에서 무릎만 바깥쪽으로 밀어내는 힘을 이용해서 무릎이 두 번째 발가락 안으로 들어오지 않게끔 해야 되는데, 발목 가동성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일단 발이 바깥으로 돌아갑니다. 일단은 발이 바깥으로 돌아가요. 해볼게요.
발이 바깥으로 돌아가면서 내려가는데 무릎은 또 나와야 되니까 앞쪽으로 나가요. 그러면 지금 발이 이렇게 휘어버렸죠. 다리가 이렇게 휘어버렸죠. 그럼 우리 이쪽에 있는 우리 내측 인대라는 게 있어요. 내측 인대. 이 인대가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근데 그냥 우리가 이거 스쿼트 할 때만이 아니고 보행을 할 때 또는 점프를 할 때도 계속 이런 패턴의 어떤 움직임 패턴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내가 스쿼트만 했고 걷기만 하고 뛰기만 하고 점프만 했는데도 무릎이 자꾸 아파. 그럼 이 기전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발목 가동성을 꼭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고 여기서 참고로 무릎 통증도 유발하지만 이런 패턴의 만약에 발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허리 쪽으로도 통증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동작 한번 보여줄게요. 옆으로 돌려주셔야 돼요. 계속 좀 보여주세요. 자, 발목 가동성이 나오는 사람은 무릎이 앞으로 나오면서 좀 더 허리를 세워서 앉을 수 있어요. 해보겠습니다. 허리를 충분히 세워서 무릎이 앞으로 나오면서 더 앉아봐요. 스쿼트. 더. 정확한 자세. 그렇지. 무릎이 좀 더 앞으로 나와서 허리를 더 세울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무릎이 우리 발목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해보겠습니다. 방금 거랑 똑같은데. 그렇죠. 무릎이 앞으로 못 나와요 일단. 그러니까 발은 또 바깥으로 벌어져요. 그리고 무릎은 못 나오니까 허리가 훨씬 더 많이 숙어서 내려가요. 그렇죠? 오케이. 이거를 대체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운동하냐면 다시 일어나 보세요. 발목 가동성이 부족한 사람은 어떻게 운동하냐면요. 실제로 이렇게 운동 많이 합니다. 다리 옆으로 보세요. 옆으로 더. 그리고 와이드로 벌려버려요. 그리고 앉아봐요. 이렇게 하면 나와요. 동작이 나와요. 왜? 발목 가동성이 없어도 이건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나는 근육만 키우고 근비대만 하고 그냥 뭐 힘만 들겠다 하면은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내가 그래도 전체적인 움직임을 다 사용하고 싶다. 풀스쿼트를 우리가 기본적인 스탠스에서 하고 싶다. 그러면 발목 가동성을 꼭 보셔야 되고 발목의 주변에 있는 근육들을 푸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게 우리 무릎을 아프게 하는 기전이고 자, 이제부터 우리가 폼롤러를 풀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해볼게요. 종아리부터 하겠습니다. 종아리의 위치를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종아리 근육의 위치는 여기 우리 종골이라고 그러죠? 네. 종골 그리고 이렇게 붙어서 이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두 갈래로. 그래서 밑에 있는 뼈가 아니고 위에 있는 뼈 바깥쪽과 위에 있는 뼈 안쪽. 그러니까 대퇴부에 붙어 있어요. 여기에 붙어서. 그러니까 굉장히 큰 영역을 차지하죠. 여기 많이 푸셔야 됩니다. 얘가 실제로 펴졌을 때, 무릎이 펴졌을 때는 도지플렉션에 굉장히 영향을 줘요. 얘가 펴졌을 때, 무릎이 펴졌을 때는 이 근육이 영향을 많이 미치고 일단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제일 초보자들은 특히 남자분들은 그냥 이렇게 앉아있는 상태에서 문지르기만 해도 효과를 많이 보실 텐데 자극이 조금 안 느껴지시면은 팔 힘으로 엉덩이를 띄우시고 그대로 롤링을 해줍니다. 이제 여자분들은 이렇게 해도 자극을 못 느끼실 때는 한쪽 다리를 올려서 롤링을 해주시면 되세요. 폼롤러가 집에 없으면 어떻게 해요? 폼롤러가 집에 없으면은 음료수병이나 아니면 유리병으로 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맥주병 같은 거 남으신 걸로 해가지고 하면은 좀 더 효과적으로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맥주 마실 때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매일 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종아리 근육은 이렇게 풀어주시고 자, 요거는 이제 없으셔도 상관은 없는데 이게 이제 우리 트리거 포인트 롤이에요. 그래서 얘가 좀 더 하드하긴 한데요. 사실은 폼롤러로도 충분히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요걸로 한번 동작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종아리 근육, 겉에 있는 종아리 근육 말고 약간 더 속에 있고 그리고 우리 아킬레스건이랑 종아리 근육 이어지는 이 포인트 지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종아리 근육 안으로 숨어버리는 비복근이라는 가자미근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를 좀 풀어주려고 하면은 이 종아리 근육과 아킬레스건 사이에 있는 이 트리거 포인트 지점을 찾아서 눌러줍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하나만 더 포인트를 알려드리면 아까는 무릎이 펴졌을 때 발목 가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우리 종아리 근육 비복근이었고요. 무릎이 구부러졌을 때는 얘는 아까는 아킬레스건에서 여기 뒤 위에 다리뼈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펴져 있을 때 영향을 미친다면 지금 이 근육은 이 아킬레스건과 이 하태부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 관절만 연결돼 있어서
무릎이 접혔을 때는 이 근육이 훨씬 더 많이 관여합니다. 그래서 스쿼트를 했을 때는 밑에 내려왔을 때 무릎이 구부러져 있죠. 그래서 종아리 근육보다는 이 가자미근을 더 많이 푸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포인트를 찾아서 눌러주시고 처음에 발끝을 어디가 포인트예요? 움직여야 되나요? 아까 말씀드린 이 종아리 근육 가장 끝 지점과 그리고 아킬레스건 사이에 있는 이 종아리 근육 거의 시작점에 보면은 이 두 갈래로 근육이 갈라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 중간에 움푹 파인 곳이 있는데 거기를 살짝 눌러보면 조금 통증이 있으실 거예요. 대부분 다. 그래서 그 지점을 정확히 짚어서 일단은 고정을 시켜주고 발끝을 당기고 펴주고 5번 정도 반복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5바퀴 최대한 발을 크게 다 움직여야 돼요. 당겼다가 펴줬다가 그리고 반대쪽으로 또 5바퀴. 이게 지금 근육을 이렇게 잡아놓은 거죠? 네, 근육을 잡아놓은 상태로. 그래서 폼롤러에서 하실 때는 반대발로 이렇게 좀 눌러주고 해주면은 조금 더 효과적일 수가 있어요. 훨씬 효과적이죠. 네, 지금은 포인트를 잘 집어주는 이런 트리거 포인트 기구가 있어서 가만히 해도 되지만 폼롤러에서 이렇게 좀 눌러주시면 더 효과적일 수 있고 이 상태에서 눌러도 괜찮죠? 네, 이 정도로만 눌러줘도 자극이 훨씬 많이 가기 때문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양옆으로 마사지를 해주시면은 아주 효과적으로 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쪽 근육 정경골. 정경골근 같은 경우에는 근육이 뼈의 시작점이 여기 근육의 시작점이 이쪽부터 크게 우리가 이렇게 발을 이렇게 딱 플렉션을 도르시 플렉션을 시켰을 때 튀어나오는 이 근육을 풀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앞뒤로 움직이면서 마사지를 많이 해주거든요. 그냥 이런 식으로도. 그리고 또 다른 방법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여기까지. 왜냐면 우리 근육들이 되게 많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근육들을 일단 3가지 설명해 드렸는데 다시 한번 우리 일송쌤 앉아보세요. 네. 자, 아까 우리가 뒤에 있는 근육은 이해가 될지도 몰라요. 다 이해하셨을 거예요. 왜? 뒤에 있는 근육이 짧으면 결국에는 이 동작이 안 나오니까 이거 도지플렉션이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배축 굴곡. 이게 잘 안 나오니까 이해가 되는데 얘는 왜 풀지? 무릎이 아픈데 얘는 왜 풀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서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자, 발목을 아까 이 근육이 하는 역할이 발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예성쌤? 당겨준다. 당겨주는 거예요. 자, 이 당겨주는 동작이 스쿼트에 분명히 있죠. 스쿼트에 내려갈 때 분명히 이 당기는 동작이 있기 때문에 내려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당길 때는 근육을 쓰지만 스쿼트를 할 때는 그냥 자연스럽게 중력으로 내려가니까 이 근육을 안 쓰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막상 스쿼트를 할 때 이 근육이 제대로 안 사용되면요, 뒤에 있는 근육들이 충분히 늘어나줄 수 있는데 운동 조절이 안 돼요. 그래서 무릎을 제대로 앞으로 밀어내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근육들을 잘 풀어서 얘는 어떻게 보면 늘려준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활성시키는 거예요. 근육이 잘 쓰일 수 있게끔 활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근육을 잘 쓰게 만든 다음에 스쿼트를 해주게 되면 또는 보행 또는 점프를 하게 되면 훨씬 더 무릎 주변의 통증을 유발도 막아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발목이 굉장히 부드러워질 거예요. 그러다 보면 종아리 근육 좀 약간 빨리 타이트해지시는 분들 있죠? 네. 이런 분들은 실질적으로 종아리 근육을 풀어주는 게 원인이 아니고요. 근본적인 원인은 얘가 약해서 제대로 당겨주지 못하다 보니까 스트레칭이 잘 안 돼서 평상시에 스트레칭이 돼야 되는데 스트레칭이 안 돼서 계속 타이트해지는 것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오늘 굉장히 어려운 내용을 지금 우리 스쿼트랑 이렇게 비교해서 스쿼트에 연결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결국에 무릎 통증을 유발하는 건 허벅지 위쪽 근육도 있지만 우리 아래쪽 근육들이 제 역할을 해줬을 때 결국에 고관절, 무릎, 발목 이 3개의 관절이 올바르게 움직였을 때 올바른 스쿼트 자세가 나오고 보행이 나오고 점프 동작이 나올 수 있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항상 올바르게 운동하시고요.
물론 아까 와이드하게 벌려서 발목의 가동성을 최대한 안 쓴 상태에서도 운동을 할 수 있었겠지만 진짜 내가 온 몸에 있는 관절들을 올바르게 쓰고 싶다면 올바르게 쓰면서 스쿼트를 하고 싶으면 꼭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은 무릎 통증이 많이 좋아지실 겁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몸을 먼저 생각하는 트레이너 바디메이커의 케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